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공화당 내 풍파가 아주 높습니다. 어제 상원에서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제프 플레이크 의원이 내년도 재선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주 맹렬하고 준엄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민주주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공범자가 되기를 거부하노라, 이런 아주 강력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몇 주째 트럼프 대통령과 격전을 벌이고 있는 밥 코커 상원의원, 테네시주의 공화당 의원이고 현재 외교분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코커 의원은 어제 트럼프가 이 나라의 품격을 추락시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 지난주에 트럼프는 반쪽짜리 가짜 국가주의에 빠져있다라고 또 강한 비난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자당의 대통령은 이렇게 3명이나 되는 중견 상원 의원들이 줄줄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지난주에 우리는 왜곡된 내셔널리즘을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역시 트럼프를 공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 풍파와 파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공화당 내 자중질환, 트럼프의 태도, 이 풍파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풍파가 어디까지 피해를 입히고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트럼프가 몰락을 하고 말 것인가, 이런 것이 대부분의 질문입니다. 어제 화이트하우스 대변인이 트럼프는 지금 하이 스피릿에 있다, 아주 고조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금 개혁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받고 있고,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 방문을 하고 원내 총무 또 중요 상원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런치까지 아주 잘하고 화이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 현재로서는 끄떡이 없다는 것입니다. 80% 정도의 공화당계 시민들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트럼프 대통령과 삐걱거리던 미치 맥코넬 상원 총무, 그리고 폴 라이언 하원 의장도 굉장히 얌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의 내부 또 강요 중에서 기라성 같은 별 4개짜리 장군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얌전하게 손을 모으고 읊조리고 서 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에게 얼간이라는 저속어까지 동원을 했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듯이 트럼프의 곁에 조용히 지금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 평론가들은 이 3인방의 대통령 공격이 3인에서 그치고 이 상황이 7인방, 10인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것이고, 또 이 고위직들이 우선 자리 보존을 해야 한다는 권세욕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자칫 운신을 하면은 당내에 파괴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권세욕과 책임이 공동작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염증을 느끼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고, 트럼프의 강력한 반격을 받으면서 재선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제 한 일은 2가지입니다. 상원의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정치 풍토에서 더 이상 침묵하고 트럼프와 공범관계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개적인 비난을
상원 의사당 당 내에서 의정 연설 중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분 동안 그야말로 준엄한 논고문을 읽듯이 트럼프를 공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런 겁니다. 트럼프의 행위는 분별력도 없고 품위를 실추시키고 언어 도단의 태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한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행위가 미국 민주주의의 이상을 침해하고 우리의 원칙과 자유와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과 정당성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또 그는 이어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며 나는 그와 공범관계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아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가치와 원칙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런 무분별한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정신적인 부패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Corruption of the Spirit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지난주 필라델피아에서 연설을 하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절반 정도 익은 가짜 거칠애의 내셔널리즘에 빠져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맥케인과 트럼프가 상극이 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존 맥케인이 트럼프의 오바마 케어 철폐 시도에서 의사당에서 엄지손가락을 뒤집으면서 극적으로 단 한 표 차이로 그에게 비수를 꽂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 밥 코커 상원의원은 현재 외교분과위원장인데 선거전 당시 한때는 그가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감으로까지 거론이 됐던 인물입니다. 최근에 공개적으로 트럼프와 공방전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그가 미국의 품격을 추락시키고 있다, 디베이싱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는 트럼프를 비난하는 자당 상원의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Group of Three, G3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과연 이 G3가 G7, G10이 될 것인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을 텐데 더 나설 것인가? 그런 궁금증인데 아직은 별 가망성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공화당의 기존 세력들 또 지도부는 그러니까 원내 총무라든가 하원 의장 같은 사람들은 지금 모두 트럼프와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개혁 이 추진에 지금 골몰을 하고 있고 만일 이것이 안 되면 정말 큰 위신 실추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민들 중에 반 트럼프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트럼프가 난공불락일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가 전국 23개 주에서 지지율이 40에서 50%가 넘습니다. 일반적인 지지율은 낮습니다만 23개 주에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공화당계 시민들의 80%가 지금처럼 지지를 변하지 않고 한다면 그는 끄떡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한 10% 내외까지 떨어진다든가 또는 러시아 수사에 뭔가 결정적인 것이 나온다든가 또는 내년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진다든가 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정치 평론가들의 분석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0월 25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력 비판하면서 밥 코컬 상원 의원이 잇따라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해온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플레이크 의원도 의사당 연단에 나와 트럼프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으며 트럼프를 가리키며 끊임없는 허위와 욕설로 나라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자신을 규탄한 같은 공화당의 두 상원 의원들이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한 진짜 이유는 당선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라고 일갈한 뒤 그래서 지금 아주 상처받고 기분이 엉망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의 규정을 무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서 강제 중재 조항을 유지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1표, 반대 50표가 나왔습니다. 강제 중재 조항은 이제까지 소비자들이 기업들의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에 맞서 싸울 유일한 수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해로운 기업 관행을 법정에 세우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지난해 8월 FBI의 이메일 스캔들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한 배경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하던 FBI가 왜 대선 레이스 시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히 불기소 결정을 내려 클린턴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는지를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이외에 리잔수 중앙판공청 주임 등 5명의 새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시 주석의 후계자는 결국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선임된 상무위원들은 사실상 모두 시 주석 측근들로 짜여 집단 지도 체제의 본연의 역할보다는 시진핑 1인 체제 강화를 보좌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내렸던 오리지널 무슬림 6개국 여행자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 제9 항소법원의 기각 판결 기록의 삭제를 명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9월 내린 7개국 여행자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하와이 연방지법과 메릴랜드 연방지법이 시행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연방 제9항소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카고시가 주말 불법 주차 단속 범위를 확대합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메뉴얼 시장은 다운타운에 집중됐던 주말 불법 주차 단속을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예산 중 초과 근무 수당으로 $400만 추가로 배정해 불법 주차 단속 요원들을 주말에 집중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이색적인 선거 방송 광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일리노이의 이웃인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조리주의 주지사들이 등장해 일리노이주의 마이클 메디건 하원 의장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들 이웃 주지사들은 광고에서 메디건의 세금 인상으로 자신의 주에 고용이 늘었다고 비꼬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라우너 주지사는 이들에게 선거기금 $10만 각각 도네이션했습니다. 일리노이 정치권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성희롱 이슈를 들고 나왔습니다. 160명의 여성들은 일리노이주가 성희롱 이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를 주의회에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하원의 세라 헤이건 홀츠 의원 등 정치권에서 일하는 160명의 여성들은 서명한 결의안을 주의회에 어제 제출했습니다. 데스플레인 경찰은 연방 하원의 프리드리카 윌슨 의원을 린치하라고 페이스북에 올린 사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윌슨 의원은 아프리카 니저에서 전사한 미군의 미망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을 했다고 폭로한 정치인입니다. 경찰과 FBI는 54살 남자를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흐리겠고 오후 들어 차츰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53도, 밤 최저 37도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5도입니다. 금요일 흐리고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8도입니다. 토요일 흐리고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3도입니다.